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 단원에서 토론의 과정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서 다뤘던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사회자가 등장을 했죠. 사회자의 역할 살펴봤었고요. 사회자는 논제를 소개한다든지 토론의 방식이라든지 절차를 소개하고 규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토론 참여자가 규칙을 지킬 수 있게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역할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였죠. 그 다음에 토론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네, 반대 신문식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 방식도 더불어 기억해 두시고요.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제일 먼저 발언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찬성 측 제1 토론자였죠.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에 이어서 다음 발언을 이어갔던 사람은 반대 측 제2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반대측이고요. 이번에는 반대측 제1 토론자의 입론이 되겠죠. 반대측 제1 토론자의 입론 이후에는 찬성 측 역시 아까 발언을 했던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절차를 기억하고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반대측 제1 토론자의 입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성 측이 입론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나 재산상의 거래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아직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배워나가는 시기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문단을 볼까요? 반대 측 제1 토론자는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네, 행위 무능력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행위 무능력자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요, 스스로 올바른 주체적 판단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배워나가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투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투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지금 이 투표 연령의 나이는요, 이 투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투표가 아주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근거였죠. 또한 그 청소년 관련 정책과 관련한 그런 투표 내용은요, 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충분히 고려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게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닌 보호의 의미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투표 연령 제한 또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이므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13년에 만 19세 미만의 선거권 제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앞서서 찬성 측에서 이 투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 침해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지금 반대 측에서는 이게 인권 침해가 아니고 오히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침해가 아닌 보호의 의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2013년에 만 19세 미만의 선거권 제한의 합헌 결정을 내렸던 이 판례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역시 반대측 제1토론자의 입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현재와 같은 투표 연령 제한이 만 19세 미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표 연령을 낮춘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도 만 17세나 16세의 인권은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투표 연령의 제한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해결 방안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찬성 측의 주장처럼 투표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찬성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결 방안이 이어지고 있네요. 선거권이 없어서 청소년이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고려할 때 만 19세 미만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교육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면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요. 앞서서 찬성 측의 인론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면 어떤 정치적인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반대 측에서는 청소년이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는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요, 이 투표 연령을 낮추지 않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만약 투표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투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점을 짚어주고요. 따라서 지금처럼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유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때 오히려 투표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찬성 측의 주장처럼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면 투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지에 반대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누구의 발언이었나요? 네, 반대측 제1 토론자의 입론이었습니다. 자, 반대측 입론 이후에 이어질 내용은요. 찬성 측에서 앞서 입론을 발언했던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찬성 측 제1 토론자께서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사회자가 지금 토론의 순서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의 발언입니다. 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핵인 무능력자임을 근거로 제시하셨는데요. 만일 법정 미성년의 시기가 조정된다면 투표 연령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 반대측이 제시했던 법적인 근거의 허점을 지적하자 반대측의 답변입니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현재의 법률이 그렇게 지정하고 있다라는 거에 주목해달라라고 답변을 했고요. 자, 찬성 측에서 다시 재차 질문을 합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간접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런데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르면 투표로 청소년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아까 반대측이 언급했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요, 청소년보다는 성인인 부모님이 더욱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드린 말씀입니다. 라고 답변을 마무리하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